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동 페르마의 박엽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4강부터 선생님과 방정식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전단원까지는 약간의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암기의 영역에 가까웠어요. 암기와 적용의 영역에 가까웠다고. 근데 여기부터는 우리가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방정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그 다음 계속 부등식과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 앞전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단원을 분절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부터 알아야겠죠. 방정식. 방정식이 뭡니까? 2단원에서 우리가 등식을 배웠어요. 등호가 있는 식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정식. 항등식이 뭐였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호가 있는 식이었다고. 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x가 5래. x가 몇이에요? 2분의 5. 그죠. 그 다음 얘는 인수분해하면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방정식이구나. 등호가 있는 식인데 x값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다. 자,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수, 문자, 그죠? 해. 방정식 구해서 그냥 그 답. 그 다음 방정식을 푼다. 푸는 게 뭐야? 해를 구한다. 그런 거죠. 자, 처음부터 이제 1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1차인 방정식이야. 그지? 차수가, 최고차가 1차, 최고차항이 1차다. A가 0이 아닐 때, 이게 가장 단순하죠. 왜냐면 A가 0이 되면, 우리가 0으로 못 나눠줘요.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때 그냥 바로 그냥 X를 구할 때는 A로 딱 나눠줘가지고 X는 A분의 B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단순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A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이제 B가 되는 건데 B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뭡니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돼. x의 값에 관계가 없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요. 해가 무수히 많고, 이게 항등식이라고요. 그거를 또 우리는 부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할 수 없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할 수 없어요. x값을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방정식이 아니에요. 항등식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0이 아니에요.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0 곱하기 x가 특정한 숫자가 나온다고, 이 b라는. 아니, 이런 x가 있겠냐고. 0에다가 x를 곱했는데 얘가 0이 안 나와. 이런 거 없겠죠?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불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AX는 3. 이런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x는 a분의 3이죠.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니면 점수를 10점 만점이다 그러면 한 2점밖에 못 받는 거지. 답을 두 개를 써줘야 돼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a가 0일 때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두 가지를 다 써줘야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인데, 절대값 기호, 다 아시겠지 뭐. 절대값 x가 3이래, 3. 여기 x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플러스 3, 또 마이너스 3. 그렇게 푼다는 거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지금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지금 양수다. 지금 a가 플러스 3이다. 그럼 절대값 3.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절대값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대값은 부호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값은 양수로 만들어라 이 얘기야. 부호를 띄어라 말이 안 되거든. 왜? 얘는 3이잖아요. 그럼 이 플러스 부호를 띈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얘는 양수로 만드는 건데 원래부터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필요 없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를 부호를 띄워서 3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하라고요? 양수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고. 그럼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거야. 자, 절대값을 너무 쉽게 그냥 부호 띄우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플러스를 부호를 띌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양수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A를 양수로 만들어라. 근데 A가 원래 양수야. 그럼 뭘 만들어? 그냥 양수인데. 자, A를 양수로 만들어라. A가 음수였단 말이야. 음수를 양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절대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순서.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기준이다. 어렵죠? 선생님이랑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이런 거야. 절대값 x-1이 예를 들어서 3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뭐냐면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 x가 몇이 기준입니까? 1이 기준이죠. x가 1. 그러면 첫 번째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이 등호가 헷갈리면 둘 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얘를 보면 x가 1보다 커요. x가 1보다 크다고. 여기 왜 등호를 붙여도 되냐면 x가 만약 1이야. 그럼 여기 0 되잖아요. 0은 부호가 상관없잖아. 그죠? 절대값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x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야, 양수. 2, 3, 4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양수니까 양수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x-1이 그냥 튀어나온다는 거지. 얘가 3 돼요, 3. 그래서 x가 싹 넘어가면 1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x는 4. 이렇게 풀어. 이렇게. 빵빵빵. 됐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아요. 0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0. 만약에 x가 0이야. 얘 음수란 말이야. 이 x-1이 음수니까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라 이 얘기라고. 그럼 음수를 양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1을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렇게. 얘가 3 돼요. 3.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구해주면 x는 -2다 이렇게 풀어준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놔둔 거예요. 첫 번째가 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기준 x가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세요. 범위를 나누고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거지 이제.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기호가 필요 없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양수로 만들어서 절대값 기호를 풀고 그 다음에 x의 값 중에서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 풀었는데 x가 만약 3이 안 나오고 x가 0 나왔어 만약에. 근데 x가 0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쳐보자. x가 0이면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뒀는데 x를 1보다 크다고 뒀는데 여기서 x까지만 0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x가 1보다 큰데 x가 0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실근과 허근. 우리가 선생님, 여러분 중3 때 선생님도 이제 중3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해가 2개, 그죠? 중근, 그리고 해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가 되면 허수를 배우기 때문에 그 해가 없다가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바뀌어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얘가 실근, 근이 2개거나 1개거나 아니면 허근, 그죠? 허근 뭐겠어요? 중학교 때 근이 없다고 배웠던 거. 그것이 바로 허근이다라고 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아니라는 거죠. 허근이다라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죠? 판별식은 우리가 다 아니까요. 그 다음에 중근이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근이 1개다 라고 했는데 그 틀린 표현이에요. 이제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이 2개예요. 그런데 그 2개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중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이 1개예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 완벽하게 틀린 표현입니다. 얘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야.
이제 근이 없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나와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선생님은 서로 같은 두 허근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공부하다 보면 알 거예요. 2차 방정식은 이제 근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한다. 이거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x는 a분의 b, x는 c분의 d. 이렇게. 얘가 뭐야? 이제 완전 제곱식. 중근의 표현이죠? 중근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답을 여기까지 써주면 안 된다고. 얘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표현이 있어야 돼요? 중근. 근이 두 개인데 중복된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이제. 서술형에서 감점사유예요. 그 다음,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우리 근의 공식 암기하고 있죠? 개수가 실수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거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요게 짝수근의 공식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죠. 짝수근의 공식이다. 즉 x의 개수가 짝수야. 2의 배수면 어떻게 해요? 2로 나눠주죠. 여기가 2의 배수니까 이렇게 약분된다는 거야. 2의 배수니까 약분돼서 2를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이제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왜냐면 이게 4가 앞으로 나와서 루트 밖으로 나와서 2가 또 약분돼요, 여기서. 그래서 요 짝수근의 공식이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아직 근의 공식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얘를 충분히 먼저 공부를 하세요. 얘를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마스터를 완전히 했어. 근의 공식 완전히 마스터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짝수근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얘가 선생님도 수업할 때 상위권 애들이 아니면 다 얘로 수업해요. 얘로 수업하고, 근데 걔네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데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러분도 꼭 익숙해진 다음에 넘어오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여기서 뭐가 판별식이냐면, 잘 봐요. 만약에 요 루트가 없어. 0이 돼가지고 없어져요. 루트가 0이 돼서 없어져. 그럼 x가 뭐밖에 없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이 한 개. 중근을 갖는 거지. 근이 중복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을 결정하는 게 뭐야? 이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는 이 루트 부분이 근의 개수를 결정해요. 얘가 살아있잖아요. 얘가 살아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두 개 나와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얘가 만약에 이제 0이면 근이 한 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약에 음수야. 루트 아니 음수라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허수. 서로 다른 두 허근. 그쵸?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허근 없겠죠? 그런 건 없다. 얘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는 이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달렸구나 라고 해요. 영어로는 d다 라고 합니다. d. 판별식. 여기 써있네요. 그죠? 기호 d로 나타낸다. 그렇구나. 근데 주의라는 게 있죠. 주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 왜냐면 우리가 이제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개수가 허수일 수 있어요. 이렇게 ix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는 우리가 실근을 구하고 그런 거에서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개수가 허수면 근의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일 때. 그런데 이제 수학은 기본적으로 실수를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문제에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짝수근의 판별식. 짝수근은 2로 먼저 나눴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는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넘어오겠습니다.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짝수근의 판별식은 그때부터 해도 괜찮아요. 자, 근의 판별. 선생님들 앞에서 다 필기했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있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문제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2차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두 실근을 가져니까 선생님 판별식이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해서 풀죠. 반드시 틀립니다. 빵. 왜? 두 실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없이 다음은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다음은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다. 중근. 중근. 판별식이 0이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고, 중근을 갖는 게 판별식이 0이고, 완전 제곱식이 바로 중근이고, 뭐 그런 거니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색깔이 바뀌었네요. 예쁘네. 자,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돼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두 근이 뭐니까 두 근이 뭐 3이랑 마이너스 2잖아요. 그게 더해가지고 1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두 근의 곱은 뭐겠어요? 3이랑 마이너스 2 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 나온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도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곱을 구할 수 있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수 잘 보세요. 최고 차항의 계수 a분의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b로. 두 근의 곱은 최고 차항의 계수 a분의 c는 그대로 옵니다. 자, 얘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자, 얘를 모른다고 치고 두 근의 합을 구할 거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뭐가 붙는다고? 마이너스 붙는다고. 그래서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 자, 두 근의 곱은 보겠습니다. 1분의 마이너스 6이 그대로 온다고. 아, 얘가 곱. 간편하죠, 그죠? 여러분, 간편하지. 우리는 물론 수학을 학문으로도 하지만 우리 테스트, 시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또 반드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근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두 근 자체를 못 구해. 그런데 두 근의 합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얘로 구해야 되겠지, 그지? 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별표를 5개를 쳐도 모자라요. 두 근의 차는요, 몰라도 됩니다.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예, 두 근의 차는 모르셔도 됩니다. 선생님도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는데 니네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모르셔도 되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근의 차가 문제에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두 근의 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알고 가야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얘가 뭐지? 뭐 얘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k 제곱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된다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어요? 얘죠. 알파 베타가 뭐예요? 얘죠. 얘를 루트 씌워서 풀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건 뭐 그냥 뭐야?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야?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k제곱이니까 결국에 이제 k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a분의 c 이렇게 얘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루트를 딱 씌워가지고 풀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의 차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당연하겠죠. 두 근의 합, 여기. 두 근의 합이 3이고, 곱이 1이야. 두 근의 합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x제곱. 더하기 여기 뭐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x. 그 다음 더하기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는 0. 곱은 여기 그냥 1이에요, 이렇게 1. 그죠? 합은 부호가 바뀌어서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치? a 플러스 b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 다음 a 플러스 b가 아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부호가 바뀌었죠. 알파 베타의 부호 그대로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계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전체에다가 이렇게 a 곱하면 돼요. a. 근데 이런 경우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초반에 조금 보이고 나중에는 거의 다 최고 차항의 계수는 1로 맞춰주기 때문에 순간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전체에다 곱해주는 겁니다. 이 학생들을 보면
x제곱의 개수가 a라 그랬으면 제대로 풀어놓고 여기만 이렇게 a 써줘. 그게 아니라 a를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다 곱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2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열심히 배웠던 이유가 뭐예요? 응? 결국에는 방정식 풀려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 풀려고. 아, 얘를 이러한 2차식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러면 x값이 알파고 x값이 베타가 되더라. 라는 거. 우리 중3 때 많이 여러분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봤죠? 켤레근.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그럼 다른 한 근은 켤레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리수일 때 여기를 놓쳐요. 여기를 왜 놓치냐면 이 계수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루트 2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계수가 무리수가 되거나 유리수가 아닌 뭐 다른 게 나오면 뭐 허수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게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계수가 유리수임이 전제가 돼 있어야지만 바로 이러한 켤레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막 이렇게 써놓는다고 이렇게 막 써놓은 다음에 한 근이 이게 딱이 나와. 그러면 우리 기분 좋지. 야, 한 근이 이게 나왔어. 다른 한 근은 바로 이게 오겠구나. 바로 틀리죠. 바로 틀려. 왜? 계수가 여기서 뭐니까? 실수. 뭐야?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니까. 이러면 이런 켤레근이 적용되지 않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뭐 당연히 다 유리수 계수만 주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죠.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많은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이제 A, B, C가 실수일 때 실수 범위에 있으면 아하 얘는 성립합니다. 얘. 복소수는 괜찮아요. 복소수는 성립하지만 자, A, B, C가 실수일 때 한 근이 실수로 나왔는데 다른 한 근은 요게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건들을. 유리수일 때만 이렇게 실근인 켤레근은 되고 그 다음 실수일 때는 요거만 되고 여기서는 뭐?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실수일 때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얘는 유리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켤레근. 자, 넘어가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방정식 개념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등식으로 5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